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아나운서 봉유정입니다. 태어나서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으실까요? 고향 남원에 대한 극진한 애정과 관심으로 남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남원 문화지킴이로 불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남원문화원 김현식 사무국장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남원문화원에서 남원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활 문화를 기록하고 있는 남원문화원 사무국장 김현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남원문화원에서 재직하신 지 19년 차에 들어서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한 20년째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첫 발 디딘 순간도 좀 기억이 나시나요? 그 해가 2010년도에 제가 첫 발을 들였는데 두 갈래 길의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길을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어야 되느냐 아니면 문화원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한번 펼쳐봐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 끝에 결국 이제 문화원을 선택하게 됐죠. 그 무렵에. 그래서 돈과 내가 뭔가를 지역에서 할 건가에 대한 고민에서 결국은 지역을 선택한 그런 날이 2010년이었습니다. 네. 우리 전주에도 문화원이 있고 예, 우리 예. 지역 곳곳에 문화원이 존재하는데요. 남원 문화원 어떤 곳인지 좀 국장님의 설명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에 이제 232개 문화원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지역에 대한 역사 문화뿐만 아니고 지역의 문화 콘텐츠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주고 또 지역사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립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곳이 문화원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화원 하면 문화유산, 문화재만을 대상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한 부분인 거고 대부분이 이제 지역사에 관계된 것들의 치중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문화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문화재가 아닌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창출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지역 주민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좀 프로그램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좀 많이 변모하고 있다고 그렇죠. 들었는데요. 예.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향토 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해설사를 꿈꾸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한 12회 정도 전문 강연자를 초청을 해서 지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한 42년째 운영하고 있는 향토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지역의 역사 문화를 제대로 알고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재조명함으로써 아이들이 나중에 크게 성장했을 때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100년의 손 남원을 그리다라는 프로그램들을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이 기억 속에 있었던 장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안루가 됐던 실상사가 됐던 소풍을 가거나 그런 장소들을 어르신들과 함께 답사를 하고 그걸 이제 휴대폰으로 찍어서 어반 스케치로 그린 뒤에 그 당시에 생각했던 그런 짤막한 글을 엮어서 이제 책으로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25명을 수강생을 모집해야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넘쳐야지고 예비 수강 신청자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좋고요. 혹시 빠져나가는 사람 있으면 제발 그 자리에 좀 나를 좀 넣어달라고 하는 네. 그런 예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대기도 하시고요. 예, 예. 지금도 꾸준히 남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보실 텐데요. 네. 알려진 명소,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 외에 알려주고 싶으신 숨겨진 명소들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실상사는 남원 실상사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요. 예. 가는 도중에 그 남천이라는 운봉에서 시작되었고 흐르는 남천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 보면 태수정이라는 조그마한 정자가 있습니다. 박치기라는 분이 이제 퇴관 후에 지은 정자이거든요. 근데 이곳이 인문학적, 자연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가치를 지니고 있고 특히 이제 자연경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남원의 정자 문화를 한번 보려고 하면 광활루를 제외한 정자 문화의 정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전 태수정을 태수정이요.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호성한 마애불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 이형적인 자유스러움, 그 마애불에 새긴 그 작가의 석공의 그 세상이 과연 어떻게 저렇게 표현했을까 할 정도로 이형적이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야, 이걸 그 조각했던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남원에 이제 불교 문화 유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호성한 마애불은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남원이 불교 역사, 불교 문화의 산실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일단 그 남원은 일단 지리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리산은 불교로 따지면 수행에 참선하기 가장 좋은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부터 불교 문화가 발달을 할 수밖에 없는 자연 여건적인 게 있었고 불교의 수행의 어떤 그 목적이나 이런 거에도 부합한 지역이 지리산이고 그 중에 이제 통일신라로 가면 남원이 이제 소경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것들이 같이 뒷받침이 돼야만이 불교도 융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원은 그러한 조건들이 잘 갖춰진 도시다.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많은 사찰들이 사라지고 없지만 그 많았던 사찰들의 유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그런 유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남원이 굉장히 불교 문화가 융성했던 지역이구나라는 것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역 숨은 곳도 다니시고 뭐 지역을 곳곳을 다니시면서 지난 시간 동안 이것만큼 내가 정말 잘했다.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너무 뿌듯해하더라라는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문화원을 들어오게 된 계기가 사실은 기록 문화의 중요성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예. 처음 들어올 때. 그래서 기록 문화의 중요성을 하다 보니까 옛 선인들이 그 만들어 놓은 고문서, 책자들 이런 것들을 다시 재번역해 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쉽게 그 보급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역의 어르신들하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나온 게 용성 속지라고 해서 그 용성지에 빠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충하여서 만들어진 책자거든요. 작년에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상권을 만들어냈고 네. 올해 이제 학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보급해 줄 때 그 사람들이 이런 책을 발굴해야지고 이렇게 번역하기까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가장 어떤 그 보람을 느끼죠. 네. 이제 공개되지 않은 남원 지역에 공개되지 않은 석불 5구와 마애불을 찾아내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2년도에 돌문화를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지역에 있는 민간 신앙적인 거나 뭐 조탑이 됐던 뭐 장승이 됐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지인으로부터 이제 처음 발견하게 된 게 이제 북적골 석불입상인데 어디 지역에 자기 산소 있는 인근에 이제 석불 같은 게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제보를 받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올라갔죠, 그 산을.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저희가 한 5번 정도 올라갔는데 이제 올해는 마지막으로 이제 찾는 과정을 하고 내년으로 넘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올라가는 날 고생들 많이 했죠. 막 잡풀을 해치고 들어가야 되니까. 길이 아닌 곳을 가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의 포기할 직전에 예.
묘의 이제 정상부에 살짝 올라가서 이렇게 주변을 싹 살펴보는데 불상들이 대부분 이제 육계라고 해서 위 부분이 이렇게 살짝 솟은 곳이 있습니다. 그걸 육계라고 하는데 요 부분이 시야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오. 그때 희열은 제가 지리산 천왕봉을 올라갔을 때 천왕봉을 정복했을 때 그 느낌과 거의 똑같았어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앞으로 내가 50m 전방에 저게 있구나. 그리고 그 주위에 어떤 나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는데 못 찾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 칡넝쿨이 너무 쌓여 있어서 바로 앞에 있는 불상을 보지를 못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해치고 정정가위로 좀 관목들을 정리하고 들어가서 보니 정말 이제 그 석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의 문화원 생활 중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내구의 그 석불입상과 마애불들은 그나마 좀 찾기가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예. 이 과정이 끈질긴 어떤 집념 아니면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예. 어디 있다라는 제보나 아니면 이제 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기 어디 가면은 뭐가 있는데 그거 뭐 석불 같기도 해. 그 얘기를 들으면 자세하게 그 어르신들한테 예. 입시적인 내용을 설명을 듣고 네. 무조건 또 혼자 갑니다. 거기를 다른 걸 이제 뒷전에 두고 결국 이제 헤매다가 찾죠. 찾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징들이 뭐가 있는가 또 어느 시대의 석불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요게 없어지면 안 되니까 대부분 저는 이제 문화유산들이 감춰져 있으면 없어지기가 쉽거든요. 공개돼야만이 이게 어디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공개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죠. 언론에 이제 보도자료도 내고 시청에다가 이제 문화재 발견 신고서도 제출을 해야지고 이게 공개돼야지고 이곳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 남원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찾으면서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석불들을 다양하게 발견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조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어느 시대 때 뭐 어떤 절이 있었는지도 다 이제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대부분 이제 석불들이 있는 곳들이 과거에 이제 암자가 있다든가 또 지금 이제 폐사지로 돼 있다든가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미공개로 있었던 것들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전문 지식인들을 제가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 석불에 대한 평가를 좀 해달라. 그러면 네. 그동안 발견됐던 그 석불이나 마애불들이 대부분 남원 지역에 유행했던 불상들의 어떤 계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바위를 뭐 얇게 써서 손을 갖다 끼워 넣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발도 이제 홈을 내가지고 거기다 끼워 넣을 수 있는 장치를 한다든가 그런 독특한 남원 지역의 석불의 어떤 내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력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죠. 네. 네. 불교 유적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다양한 역사 문화 유적이 남원에 있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것들을 손에 꼽고 싶으십니까? 일단 사실은 문화 유적적인 것보다는 인물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물이요. 그래서 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황진 장군, 임진왜란의 명장이라고 뽑을 수 있는 남원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의병으로 활동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인물들에 대한 조명이 사실 밖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의병사에 관계된 것도 현재 제가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뭐 3.1 운동 관련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문화유산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이미 유형적인 거기 때문에 돌출돼가지고 나타나 있지만 예. 무형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아직은 우리가 개발하고 발굴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물로 하면은 조금 근현대사로 넘어와서 김주열 열사를 예.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남원에서 최초로 발견된 어떤 문서가 있나요? 김주열 열사의 친필이죠. 그동안 이제 김주열 열사에 대한
것들은 여러 측면에서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많았었고, 특히 이제 한때는 이제 김주열 열사의 꿈이 교사라고 알려져 왔었는데, 이 추억록이라는 김주열 열사의 친필이 담긴 책이 발견됨으로써 김주열 열사의 꿈이 은행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그러한 기록물들로 인해서 이제 바로잡게 되는데, 이것 또한 가까운 지인이 이제 고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견돼가지고 결국 이제 저한테 이제 제보를 받게 네. 해줬고, 그 제보를 토대로 이게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이고, 여러 가지를 이제 주변에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검토를 좀 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해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됐던 경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제강점기 일제가 심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목돌을 발견했다고 하셨는데요. 목돌이 뭘까요? 그 목돌은 쉽게 말하면 목조임석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돌을 가공을 해서 이렇게 수갑처럼 목에다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백두대간에 있는데 그 노치마을에서 고리봉으로 올라가는 라인이 사람의 목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그 민족정기를 끊기 위해서 땅속에다가 6개의 장치를 목조임석을 이렇게 묻었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농지 정리를 하면서 그 설화로만 내려왔던 이야기로만 전해져 왔던 거에 이제 농지 정리 과정에서 발견됨으로써 사실화됐고요. 예. 그게 이제 저희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걸 집에 놓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제 소유주하고 얘기를 해서 일제강점기의 어떤 만행을 일본인들이 우리한테 저지르고 어떠한 일까지 했는가를 교육적 차원에서 좀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 이걸 좀 공개할 수 있는 장소에다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행히 그 어르신이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노치마을에 이제 갖다 설치를 하고 그 안내판을 붙여서 이제 사람들 백두대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일제했던 그 행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굉장히 많은 업적들로 인해서 지난 2018년에 향토 문화연구 실적 부문에서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큰 상 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네. 조금 시간이 흐르긴 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큰 상을 그 연구나 그런 그동안 활동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걸 인정해줘야지고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더 무거워진 짐을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이라 할까요? 거기에 대한 지역사에 대한 것들을 더 깊이 연구하라는 멍해를 갖다 더 씌워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 상을 받았다라는 것보다도 더 무겁고 또 냉철하게 지역사에 대한 것들을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또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남원 문화재 지킴이 슈룹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이거 단체 명도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나 네.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 남원문화원은 오래전부터 이 문화유산에 대한 지킴이 운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과거 80년대에는 동산지기라고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소중한 유산들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관리를 하자. 그렇게 왔던 것이 이제 어느 시간이 흐르니까 조금 활동이 미비해졌죠. 그래서 이걸 시대적으로 좀 맞게 또 사람들한테 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들어와서 뭐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을 좀 더 이제 조직을 더 구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해나갔고요. 그 뒤에 이제 슈룹이라는 이름을 갖기까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문화재에 대한 그냥 단순하게 문화재보 개념의 그 명칭보다는 뭔가 의미적인 걸 좀 붙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슈룹이라는 게 우산을 뜻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산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비, 뭐 눈, 뭐 햇빛 이런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우산이 돼서 문화유산을 지키면 어떨까 해서 이제 슈룹이라는 우리 고유의 이제 단어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저희가 이제 매월 한 번씩 지역에 있는 비지정 또는 이제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그 봉사활동을 나가는데요. 대부분 뭐 정화활동뿐만 아니고 홍보, 해설활동도 하고요. 적게는 20명에서 한 30명 정도가 참여를 매월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저희가 이제 그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문화유산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뭐 청소활동하면 일부는 이런 활동, 또 일부는 이런 활동,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문화유산청으로부터 이제 단체 우수상도 받은 적이 있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프로그램 시작할 때 가족 이야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많아지셨어요? 근데 가족하고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장을 해가지고 단지 집을 떠나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아빠의 직업에 대한 응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해줍니다. 뭐 성격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아버지의 적성에 딱 맞는 직업을 선택을 했다. 예.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와이프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제 와이프한테 항상 제일 미안스럽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말에 어디를 좋은 곳을 여행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살갑게 집에서 또 활동하는 편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든든한 후원자로서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꿋꿋하게 이 길을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원을 위해서 꼭 하고 싶은 일들이 또 순차적으로 있으실 텐데요. 생각해 두시는 뭐 어떤 목표나 단계들이 있으신지요? 그 문화원을 그만두고 아니면 그만두고라서도 계속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딱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남원의 일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과거에 남원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 어떤 학교가 폐교가 돼버렸다, 또 어떤 단체들이 새로 생겼다, 뭐 민선 8기에는 뭐 어떤 게 대부분 잘 됐다, 때로는 또 요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이런 것들을 일지 형식으로 기록해서 제가 있는 동안은 남기는 그런 일을 첫 번째로 하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마을사에 대한 정립이에요. 기존에 이제 마을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잖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그래서 과거에 있던 마을사들은 예를 들어 전화가 몇 대, 우리 동네에 경운기가 몇 대, 뭐 이런 위주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역에 사라질 것 같은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게 문화원의 역할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신마을사를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마을을 갈 때마다 어르신들하고 이 얘기를 통해서, 어르신 저기 사는 이름이 뭐예요? 저쪽 골짜기가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골짜기 이름 지금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서 그 사람들의 답을 받아내서 그날 또 정리를 하죠. 그래서 계속 마을사를 지금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찌됐든 문화원을 끝내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이 두 가지는 꼭 한번 이루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조금 더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의미에서 당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문화원을 단순하게 과거의 문화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 그리고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창고로서 문화원 또 문화 플랫폼으로서 문화원으로 인식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오늘은 남원문화원 김현식 사무국장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남원문화원을 비롯해서 14개 시군 곳곳에 문화원이 존재합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더 많은 깊은 이해와 또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우리 문화원 찾으셔서 관련 서적도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는 기회 꼭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